친구들, 오늘은 우리 스케치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처음에 스케치 연필 2개 가지고 준비하고요. 연필을 먼저 연필깎이로 깎지 말고요. 우리 그림을 그릴 때는 칼로 깎아주는 게 좋아요. 선생님 깎고 왔는데요. 이렇게 좀 길게 해가지고 연필심이 좀 많이 보이게 깎고요. 이렇게 깎고요. 그리고 끝을 너무 뾰족하게 깎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 연필심이 밝아가면서 그림을 그려지게 되니까 너무 뾰족하게 깎으면 연필선이 퍼져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연필심 부위를 많이 보이게 이 정도로 깎아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연필을 보면은 약간 뭉툭하게 나오죠. 근데 너무 뾰족하게 깎으면은 얘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고요. 우리가 연필을 가지고 처음에 기본이 선 긋기가 있습니다. 선은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 좀 긴 선을 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글씨 쓰듯이 이렇게 잡는데 너무 밑에 가까이 말고 조금 뒤쪽으로 이렇게 잡으면 처음에 끈 거보다는 조금 짧은 선을 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연필을 가지고 선을 끌 때 중요한 점은 손목만 이용해서 이렇게 끊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선이 짧아지게 돼요. 팔 전체를 움직여서 합니다. 그러니까 어깨랑 팔꿈치 관절을 움직여서 이렇게 꺼주면 긴 선을 일정하게 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연필은 눕히면은 연필선이 퍼지지요. 퍼지고 이렇게 세우면은 조금 선명하게 안 퍼지고 이렇게 나오고요. 좀 더 가까이 아래쪽으로 해서 연필 끝을 예리하게 하면 아주 진하고 섬세한 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이 차이가 있지요.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가는 선과 굵은 선이 있어요. 친구들한테 보내주는 연필은 사비 연필입니다. 그래서 진하게 굵게 나올 수 있는 연필이고요. 얘를 힘을 주는 강도에 따라서 굵기가 차이가 납니다. 먼저 아주 힘을 빼고 하면 거의 안 보이죠. 거의 안 보이게 연한 선이 꺼지고요. 강도를 안 주다가 갑자기 팍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서서히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 숫자로 나타내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식으로 서서히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아주 연하게 갔다 그러면 2번은 조금 더 힘을 주고 1번보다 조금 더 힘을 준다 생각하고 3번은 조금 더 힘을 주고요. 4번은 조금 더겠죠. 조금 더 진하게 마지막 우리 5번까지라고 일단 예정을 하면은 5번은 아주 진하게 그래서 색깔 차이가 이렇게 톤이 차이가 나지요. 내가 힘을 주는 강도에 따라서 이렇게 연필 선의 색깔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선을 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짧은 선이 있어요. 긴 선을 했으면 짧게 들어가는 선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선의 굵기와 색깔이 같은 일정한 짧은 선이 있어요. 그죠? 똑같죠? 근데 이게 다를 수도 있죠. 지나다가 점점 짧아지는 지나다가 점점 연해지는 이런 선이 있을 수 있고 얘랑 반대로 서서히 진해지는 이런 선도 힘의 강약에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짧은 선이 가로선으로 짧은 선도 있지만 사선, 세로선, 뻗치는 선 여러 가지 되겠죠. 그리고 곡선도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연필은 대충 이 정도까지 알아보고 친구들한테 물감도 다 같이 갔지요. 이렇게 마레틀에 들어있는 물감이 갔을 겁니다. 물감을 다시 배열을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담아 놨거든요. 이렇게 담아서 붓도 세 가지 종류로 갔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넓은 붓이랑 굵은 붓 14호지요. 그리고 조금 작은 붓 6호 이렇게 세 종류로 갔을 겁니다. 요 네모난 넓은 붓은 넓은 면적을 한꺼번에 칠하기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굵기에 따라서 또 다르게 칠할 수 있고
붓대도 중요하지만 붓은 털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붓털 요거를 아주 보관을 잘 해야 됩니다. 이 붓 끝이 뾰족한 게 더 좋고요. 이게 벌어지면은 붓이 털이 빠지거나 상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하고, 쓰고 나서는 항상 깨끗하게 씻고요. 깨끗하게 씻고 나서 얘를 구부러진 상태로 이렇게 보관하면 안 되고요. 똑바로 바로 해서 보관할 때, 붓을 보관할 때 물이 없더라도 물은 버리고요. 이렇게 담가 놓으면 안 돼요. 털이 다 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꼽아 놓을 때는 반대로 이렇게 담아서 보관을 하도록 합니다. 방향은 괜찮아요. 붓털을 살려줘야 됩니다. 어떤 여러 가지 선들 있죠. 요거를 물감으로, 붓으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처음 친구들이 붓을 받았을 때 붓이 이렇게 딱 털이 붙어져 있을 거예요. 얘를 물에 담가서 풀어주세요. 그래서 이 털 모들이 자연스럽게 벌어지도록 풀어주고요. 물에 담그고 나서 물을 이렇게 걷어내고요. 물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걸러내는 거죠. 이렇게 걸러내고 적당하게 물을 머금고 있는 상태가 되면은 물감을 묻힐 수가 있어요. 아까 연필로 했을 때 어깨랑 팔꿈치 관절을 이용해서 팔 전체를 움직여서 하자고 그랬죠. 붓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필이랑 똑같이 손목만 움직여서 하면 안 되고요. 전체를 움직여서 합니다. 근데 일단 묻혀볼게요. 물감이 아깝다고 조금씩만 만들면 안 되고요. 조금 충분할 정도로 여유 있게 만드는 게 좋아요. 하다가 중간에 물감을 또 만들거나 할 때는 혼합색일 경우에는 그 색깔을 만들기가 어렵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색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 있게 만드는 게 좋고요. 물감 이렇게 만들었죠. 만들고 난 다음에 붓에 물감이 많이 머금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로 하면 물감이 너무 많겠지요. 그래서 그때 조금 걸러줘요. 이렇게 걸러줘서 붓끝은 항상 뾰족하게 만든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붓을 잘 보면 붓털 부분만 자세히 보세요. 붓털의 몸통 부분이 있고 끝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데, 우선 몸통까지 꾹 눕히면은 요 정도 되겠죠. 꾹 눕히면, 그리고 몸통을 꾹 눕혀서 옆으로 이렇게 칠하면 아주 굵은 선이 나오죠. 반 정도만 이렇게 하면 조금 가는 선이 되죠. 그리고 붓 끝으로만 선을 꼽는다 생각하면 가는 선이 되죠. 그래서 붓털의 활용면에 따라서 선을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가는 데서 점점 굵어지는 거예요. 가는 데서 점점 굵어져서 물방울 모양처럼 이렇게. 이거는 붓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붓끝, 중간, 몸통 끝까지 꾹 눌러준 거. 자, 다시 해볼게요. 붓끝 조금 누르고, 많이 누르고, 끝까지 꾹 눌러줘. 그러면 점점 넓은 면적이 되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또 이번에는 방향을 반대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반대로. 그러면 꾹 많이 누르다가 서서히 넘어가죠. 다시 꾹 눌러서 깃털을 서서히 드는 거예요. 끝으로 갈수록 뾰족해지게. 다시 눌렀다가 서서히 떼요. 이런 식으로 다시. 자,
둘 반대인데 방향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붓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나타냅니다. 팔레트에서 물감을 어떻게 묻히는가에 따라 친구들이 요거를 또 잘 못하고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팔레트에 물감을 묻힐 때 마구마구 이렇게 묻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팔레트에 물감을 묻힐 때는요, 붓털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서서히 눌러서 살살살살 문질러서 색깔을 물감을 이렇게 붓에다가 묻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살살살. 그래서 앞면이 물감이 많이 필요할 때는 앞면에 이렇게 묻히고 살짝 돌려서 뒷면으로도 이렇게 살살살살 문질러서 물감을 만드는 거예요. 자, 마음대로 곡선. 이렇게도 곡선이 되고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 곡선 될 수 있고. 자, 곡선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거예요. 손에 이렇게 오른쪽 왼쪽 돌려서 180도 360도 방향을 손목을 이용해서 방향 전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할 때 붓을 누를 때 힘의 강약에 따라서 붓 굵기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자, 굵기에 따른 거 다시 한번 우리 알아볼게요. 자, 거의 비슷한 굵기의 선이 있죠. 요거를 강약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아까 서서히 강약을 주고 서서히 힘을 빼고 한댔지요.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까 1번, 2번, 3번, 4번, 5번 했던 거 기억나죠? 그것처럼 서서히 주는 거예요. 1, 2, 3, 4, 5, 4, 3, 2, 1 다시 1, 2, 3, 4, 5 이런 식으로. 자, 굵기 그 차이가 나지요.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굵었다 가늘었다 굵었다 가늘었다. 그리고는 선의 임팩트를 강조할 때 이런 기법으로 채색 겸 선이 나타날 수 있는 기법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갈필이라는 게 있어요. 마른 붓질. 마른 붓질은 붓에 물을 많이 안 묻혀요.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또 한 번 더 찍어요. 그래서 물기를 좀 없애고 물감을 묻히면은 물감이 아주 진하게 되지요. 그래서 얘를 조금 붓을 눕혀서 붓끝을 칠하는 게 아니라 붓 중간쯤 있죠. 그 중간쯤을 묻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묻은 부분 안 묻은 부분 이렇게 요철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채색할 수 있는 방법이 갈필법이라고. 이거는 마른 땅의 느낌 아니면 물, 수평선의 물의 느낌 그런 거 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 선생님이 있는 물통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물이 우리가 이렇게 수치와 물감을 쓰다 보면 하다가 붓을 씻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죠? 붓을 씻을 부분이 있고 중간에 깨끗한 물을 섞어서 색깔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좀 씻는 용으로 아니면 또 나머지 한쪽은 좀 물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물을 섞는 용도로 그렇게 써주면 좋고요. 이렇게 갈라진 물통이 없다 하면 물통 하나에다가 또 작은 물통 하나, 한 두 종류로 물을 준비를 하면 좋아요. 붓을 깨끗하게 안 씻으면 색깔이 탁하게 나옵니다. 여기 털 안에 안 보이는 색깔들이 숨어 있는 색깔들이 있어요. 이 색깔들이 깨끗하게 안 씻으면 색깔을 만들 때 그 색들이 나와서 색깔이 내가 원하는 색이 안 될 수도 있고 색깔 자체가 순도가 떨어져 탁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물감을 쓰고 나서 붓을 깨끗하게 씻는 게 좋고요. 붓을 씻고 나서는 깨끗하게 씻고 나서는 콩콩 흔들흔들 씻고 나서 항상
두세 번 걸러주세요. 두세 번 걸러서 내가 물감을 만들 때 또 물이 너무 없다. 그럴 때는 아까 얘기한 깨끗한 물 있죠. 깨끗한 물을 조금 섞어서 쓰면 돼요. 일단은 물이 떨어지지 않게 두세 번 걸러서 내가 원하는 물감을 색깔을 묻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수차에서는 이거를 닦거나 물 조절할 때 여기는 지금 휴지긴 한데요. 걸레가 있으면 좋아요. 걸레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어머니께서 안 쓰시는 수건이나 아무거나 손수건이나 버리는 거 아무거나 괜찮고요. 이런 걸레나 키친타올이나 그것도 없으면은 휴지 같은 거 이런 것도 배치를 구비를 하고요. 걸렀지요? 걸러도 물이 좀 많다 싶으면 여기서 한번 살짝 닦아서, 너무 많이 닦으면 여기 물이 또 너무 없겠죠. 그럼 또 묻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닦는 게 아니라 짚고 걸러서 한 번, 두 번 정도 물 조절을 하는 거예요. 걸레나 이런 걸로 하다가 또 물감을 만들었는데 물감의 물량이 너무 많다 싶으면 일단 물감을 섞어서 농도를 진하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한번 살짝 닦아서 또 물 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수채화는 물 농도를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요. 시간이 조금 필요한 거라서 계속 연습해 나가면 될 겁니다. 온 마을이 학교가 되고 모든 이웃이 교사가 되어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하는 김해 행복교육지구.